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심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반발인데요. 예를 들면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같은데, 안녕하세요. 영감생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 상대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거나 내가 원했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을 때, 또 반대로 내가 듣는 입장이었을 때도 같은 말을 다른 상대가 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다를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살 좀 빼는 게 어때? 라고 같은 말을 두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은 요즘 찌긴 쪘지? 빼야 되나?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인상이 확 굳으면서 야 너나 잘해 라고 쏘아붙입니다.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네 말투가 별로였겠지, 혹은 그때 그 사람이 좀 예민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간단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뭐 깊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차이를 만드는 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마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같은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반발을, 또 누구에게는 설득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항상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고, 발신자로부터 이 수신자로 가는 이 과정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필터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 필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바로 관계의 필터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리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요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 얘기를 정말 10년지기 나의 친구가 했을 때와, 내가 너무나 어려워하고 불편한 상사가 나에게 했을 때와,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 걱정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 상사가 이야기하는 건 감시를 하거나 뭐 압박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친하니까 괜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과 이 쌓아온 관계를 바탕으로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언제나 나를 존중해 왔던 그 사람의 말은 뭐 조금 불편할 순 있어도 나를 위해 하는 말처럼 들린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늘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오늘 또 지적하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타이밍의 필터입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이 상대방도 이미 내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 타이밍이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떤 조언을 받게 되면 그땐 우린 어때요? 확 반감이 일어나면서 지적질을 하네 라고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즘 좀 몸 무거운 것 같아. 약간 좀 자꾸 붓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운동 좀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건강 생각하면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약간 요즘 부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얘기를 한 직후라면 오히려 그 조언이 훨씬 편안하게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뭐 파스타 먹으러 갈까? 이랬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야 그래서 살 좀 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말을 던지는 입장에선 상대방이 걱정되어서 했을지언정 바로 듣는 사람은 방어 태세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원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내가 원했던 결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님들 교육할 때도 피드백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직원분이 한 프로젝트를 진짜 열심히 막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 직원분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팀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래, 야, 근데 봐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잘해야 된다니까? 자, 그럼 반대로, 진짜 속상합니다 하는 그 직원분에게
그래, 맞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도 다 속상하다. 우리 내일은 이게 왜 안 됐을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고 잠깐 그분에게 시간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갔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경우가 은근히 흔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프레이밍 필터입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어떠한 이 틀에 담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수술의 생존율은 90%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와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10%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뭔가 후자 쪽이 왠지 더 리스크가 있을 거고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자, 같은 사실이라도 이걸 마치 이득으로 들리게 하느냐, 손실처럼 들리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숙제를 시키실 때, 야, 연진아, 8페이지나 되는데 빨리 시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와, 연진아, 8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빨리 시작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와 왠지 전자 쪽이, 맞아. 8페이지나 되는데 이거 언제 하지?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처럼요. 즉, 정리를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이 사람에게 했는지와에 못지않게 그 말이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타이밍에 이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프레임을 통과해서 전달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심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반발인데요. 사람은 그 누군가한테 설득을 당할 때 단순히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나의 선택권을 건드리는가? 그 말이 나를 몰아붙이는 말인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은 뭔가 맞는 말인데도 화가 나고 또 어떤 말은 조금 불편해도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살 좀 빼야 돼.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같은데 아무튼 이 말은 뭔가 이렇게 짧고 분명하죠. 너 살 좀 빼라.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어때요? 이게 뭔가 조언이라기보다 비난을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좀 압박하는 말처럼 이제 너 진짜 빼야겠다.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어. 그리고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일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뭔가 반감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게 되죠. 반대로 같은 말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나 요즘 홈트하고 있는데 그거 되게 괜찮더라. 내가 보고 있는 거 뭔지 알려줄까? 너도 한번 봐볼래? 결국 하려고자 하는 말은 비슷해도 상대방에게 이 선택권을 넘겨주다 보니까 이게 지시가 아니라 제안처럼 들리게 되겠죠. 사람은 어떤 선택권이라던가 자유 이런 것들이 위협받는다라고 느끼면 그걸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해라! 라는 이 말이 강해질수록 그 반대되는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말투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을 때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게 느껴질 때 나에게 어떤 선택지를 준다거나 내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확답이 요구될 때 그럼 설득이 잘 되는 말은 뭘까요? 상대방을 확 몰아붙여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끌어내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세일즈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세일즈를 하는 분이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 오늘 구매하시는 게 이런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오늘 꼭 하셔야 돼요. 보다 오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으로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다만 선택은 고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후자 쪽이 세일즈 성공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상대를 이기거나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왔다가 아니라 상대가 이걸 스스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화를 내느냐 설득이 되느냐는 종종 우리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자유를 존중하는가 혹은 자유를 침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자아 위협입니다. 그 말이 나의 정체성을 건드리는가인데요. 사람은 단순히 사실만을 듣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실만 듣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건드리는지를 함께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적은 나를 위한 피드백처럼 들리지만 어떤 지적은 내 존재 자체를 건드리는 공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지님, 지금 이 보고서에 이 숫자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말과 연지님, 왜 이렇게 대충 하지? 이거 제대로 안 봤지? 이렇게 바뀌는 순간 이게 그냥 이 일 자체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로 들리게 되잖아요. 물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실수를 뭐 1억만 번쯤 반복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도 이걸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고수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죠. 뭐 나는 꼼꼼한 사람이야.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내 일에서만큼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야. 이런 자아상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사람은 내용보다는 먼저 방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굉장히 위생과 뭐 이런 것들이 철저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 진짜 청소도 막 열심히 하고 뭐 닦는 세제 하나하나도 굉장히 꼼꼼히 확인하고 막 그냥 한번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걸 삶고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뭐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환경 뭐 청결 이런 것만큼은 내가 정말 중시하는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뭐 굉장히 아팠거나 아니면 또 너무 피곤했거나 그날따라 뭘 챙기지 못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당신 오늘 피곤했구나. 이거는 내가 마무리해 놓을게. 자, 이것과 그렇게 깔끔 떨고 하더니 너도 사람이구나. 뭐 반대로 오빠가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 막 점프업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에 집중도를 높여가고 있고 실제로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정말 지쳐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유능하면 뭐해? 아빠로서는 빵점인데.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아상이 흔들려 버리면 사람은 그 내용보다 아까 감정을 방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게 잘 맞는 말이라고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어서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아픈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상대방은 이미 때부터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지켜온 흔들리는 이 나의 이미지를 붙잡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달 방식이 중요하죠. 이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해? 라기보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짚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좋은 건 먼저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먼저 해주고 하는 게 방어를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연지님, 보고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 한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간단하게 말해서 중요한 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어떤 이 감정적인 해소를 위해서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걸 알면서도 할 때요. 마치 뭔가 처벌하는 것처럼요. 너가 지금 이걸로 또 내 감정을 상하게 해? 너도 한번 상해봐. 근데 우리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도달하려는 지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점을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너무 공격받지 않으면서 그것을 유지한 채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지적도 훨씬 덜 아프게 다가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실을 말했는데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이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요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이 설득력이 있게 들려지는지는 그 순간의 말솜씨만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미 어떤 감정이 쌓여 있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하면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이 하면 받아들이기 싫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요즘 힘들어? 라고 물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나를 워낙 배려를 잘 해주셨고 존중을 해줬던 그런 상사라면 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걱정을 하시나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제나 나를 평가해왔고 지적만 하고 혹은 자주 선을 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여기서 내가 진짜로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그거 말하면 또, 야, 너만 힘드냐? 넌 왜 이렇게 나약하냐? 이런 말이 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또 안 힘들다고 해도 되는 건가? 그 의도를 굉장히 의심하게 되죠.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지? 이걸 함께 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가 가진 힘입니다. 신뢰가 이미 쌓인 관계에서는 상대의 말이 상대적으로 덜 아프게 들려와요. 반면에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작은 말도 훨씬 더 크게 거슬리게 들려오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말투가 기분 나빴나? 내가 뭘 잘못 말했지? 뭐 이런 거보다는 평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 왔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존중, 어떤 배려, 그리고 성실함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 있다 보면 어쩌다 한번 하게 되는 이런 불편한 말로 관계가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없다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는 설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단계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타이밍, 자유와 자아, 그리고 신뢰의 문제인 거죠. 앞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라면 내가 틀린 말을 했나? 라기보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전달을 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맞는 말인데 그때 그 사람 왜 화를 냈을까? 혹은 상대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긁혔지? 라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말을 듣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차이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처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언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을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감생심은 사람을 바꾸는 채널이 아니라 사람과 나를 이해하는 관점을 함께 고민하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통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